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빰, 뿌잉뿌잉, 촥,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자의식 과잉은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말아먹게 만드는가라는 다소 과역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하면 또 오늘도 뭐 댓글 안 봐도 뻔하다. 야하지 마라! 이런데, 이게 그렇게 보이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의식광이란 거는 솔직히 이거는 남자들의 영역이었거든 사실. 근데 내가 옛날부터 종종 하는 말이 그거잖아. 남자들의 영역을 여자들한테 점점 뺏기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 항상 우리 삶을 위협하는 미친놈들 같은 경우 보통 남자들의 역할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삶을 짜증나게 하는 그거는 여자들의 역할이었는데 근데 요새는 여자들이 그걸 하나씩 뺏어오고 있고 이 자의식 과잉 또한 사실 남자들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의 레딧 같은 거 보신 분도 알 거란 말이야. 남자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좀 잘생기게 본다고 하잖아. 되게 못생긴 남자 거울 보는데 이 정도면 뭐 평탄 치겠지 약간 이런 느낌. 반대로 여자는 되게 늘씬한데 거울 보면 이게 약간 뚱뚱하게 보이는 그런 짤들이 돌아다니잖아. 이게 보편적인 남자와 여자의 차이였어.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남자로서 이게 대변을 하자면 남자들이 자의식 과잉이 쉽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남자들은 자신감이라고.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친구 중에 옛날에 지라이아라고 있었거든. 그래서 지라이아가 누구야? 나뭇잎 마을의 전설의 삼nin자 두꺼비 선인아니야. 근데 내 친구 약간 두꺼비처럼 생겼거든. 그 개구리 왕눈 보면 그 토토처럼 생겼단 말이야. 근데 걔가 진짜 진지하게 말한 거야. 솔직히 어바인 니보단 내가 잘생겼지 이러는 거야. 나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내가 말했어 걔한테. 야야 지라이야야. 솔직히 나는 못생긴 건 아니다. 이렇게 빡이 쳐가지고 야 장난하나 내기하자고 내기하자 양주 내기하자 양주 내기하자 이러는 거라서 그래 하자 그래 하자 했지. 그래서 내 주변의 여자들한테 그 똥부리하고 이런 애한테 막 말한 거야. 그냥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해라. 어바니가 잘생겼냐 내가 잘생겼냐. 그러니까 그 토토 닮은 애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여자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내 동생 똥구리가 그때 정확하게 뭐라고 말한 줄 알아. 토시엔 안 틀리고 내가 기억해. 오빠야 어바니 오빠는 솔직히 못생긴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자의식 과잉이지. 지가 진짜로 잘생긴 줄 알았거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걔가 그런 착각을 가질 법한 게 걔 여자친구는 희한하게 좀 다 이뻤어 옛날부터. 그리고 이쁜 여자랑 또 결혼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조금 더 멋지게 보는가 봐. 그렇게 보이는 게 있었나 봐. 그냥 결국에는 자신감이 조금 심해지면 자의식 과잉으로 가는데 이 경계가 애매할 때가 많거든. 이게 넘나들기가 이 가운데 중용을 지키는 게 힘들잖아. 그래도 뭐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은 그게 여자들한테 쉽게 볼 수 있어. 자의식 과잉은 남자 고유의 영역이었는데 요새는 여자들한테 되게 쉽게 볼 수 있다 그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나는 솔로인가 그거 보는데도 40대 특집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북한의 김여정 누나 닮은 사람이 나오는 거야. 나이도 나보다 한 살 위인데 진짜 이렇게 그 김여정 얼굴 닮은 그 누나가 자글자글한 누나가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저런 애들이 날 선택하는 애가 더 기분 나쁘다 이러는 거야. 그 당시 나왔던 특집이 40대 특집이긴 했는데 아저씨들이 뭐 나이가 좀 들어서 왁구가 좀 늙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여정이 누나한테 그런 천대소를 들 정도의 수준의 레벨은 아니었거든. 통상적으로 그런데 보면 남자들은 스펙은 좋단 말이야. 근데 대놓고 하대하는 거야. 저런 애들이 나를 선택하니까 더 기분 나쁘다. 이게 보니까 야 무슨 깡으로 저러지. 순간 울컥했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을 거. 여러분들 분명히 울컥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더 웃긴 게 그 여정 누나가 그 회에 나온 남자 중에 제일 괜찮은 남자랑 어떻게 매칭이 됐어.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거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각본이지? 나 진짜 혼란스러운 거야 진짜 혼란스러운 거야.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냐. 잘생긴 남자 너무 없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해. 왜냐면 나도 밖에 나가면 여자들은 거의 다 이뻐. 내 눈에 보면 여자는 진짜 다 이쁘거든. 근데 뭐라고 얘기할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자들도 그 화장 이거 지우면 별거 없잖아. 니들 이거 지우면 별거 없는 거 알아? 그 프리지아도 화장 지우면 박정민이랑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우리가 박정민 뭐 분명히 괜찮지. 근데 영화 배우 중에서 뭐 잘생겼다고 얘기하진 않잖아. 연기력이 좋은 거지. 그것만은 내 세상 보면 진태로 이렇게 이러면서 연기 진짜 잘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박정미와 똑같이 생긴 프리지아가 이제 이러면 다 후리고 다니는 거야. 왜? 화장 하나 투석투석 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여자들은 제일 긴장해. 남자친구한테 쌩얼 보일 때. 엄청 긴장하는 거야. 심지어는 첫날 밤 이렇게 관계 맺는데 화장을 묻어서 못 지워내네.
그런 애들이 태반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개나 소나 요새는 이상하게 생긴 애들까지도 다 잘생긴 남자 너무 희귀해요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와 이거 뭐지? 근데 이러나 저러나 확실히 그런 미디어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요새 내 주변 여자들 보고 그리고 내가 라방 같은 걸 해도 정말로 자의식 과잉에 찬 여자들 굉장히 많이 봐. 자신감이 아니라 자의식 과잉 수준까지 간 여자를 굉장히 자주 보거든. 그래서 뭐 내 유튜브 뭐 이렇게 라방 하다 보면 여자들이 한 번씩 자기 얼평해달라고 사진 넣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서 어바님 저 정도면 7회 여자죠 이러는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근데 굉장히 당당하게 저 정도면 7회 여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7회 여자의 백설마녀가 유행시켰지 이거. 아니라고. 근데 그런 걸 내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었지? 옛날 여자들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생각을 해보니까 뭐 미디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환경이 변한 게 굉장히 컸다라고 전 느껴져요. 환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잘 모르는 게 남자의 밸류의 가치와 여자의 밸류의 가치가 좀 다른 게 있단 말이야. 여자한테는 두 개의 밸류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이제 그런 뭔가 진실한 사랑으로서 날 바라봐주는 남자가 보는 그런 가치가 있겠지, 그지? 근데 두 번째 여자의 밸류 가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부지빠워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가치로서의 여자가 있거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이 그 두 번째 후자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돼. 기하급수적으로. 가령 이제 어플리케이션만 보더라도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본 사람 있을 거야.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으로 여자가 130kg인데 외로워요. 이러도 남자들 줄 서요. 그래서 글을 다시 썼어. 130kg인데 다리 한 짝 없어요. 근데도 줄을 서요. 그러면 이제 저 다리 한 짝 없는데 괜찮겠어요? 이러면 허허 다리가 없고 싶어서 없었겠습니까? 이러면서 심지어는 130kg인데 다리 한 짝 없고 에이즈예요. 그래도 한 명 연락 오더라. 카톡한 내용 더 웃겨. 저 에이즈인데 괜찮겠어요? 말하니까 허허 괜찮아요. 피임하면 되죠. 경기도 어디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도 이런 식으로 이하 급부적으로 강해지게 되니까 이 가운데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게 일전에 송정의사랑도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남자는 찍먹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걸 구분을 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 어떻게 보면 포르노의 폐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이게 먼저 긴장부터 하고 의심부터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근데 뭐 항상 또 그런 식으로 오는 남자들 달콤하게 오거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같은 건 나도 이게 해도 옛날엔 내가 현타 받았다 했잖아. 여자가 매칭해도 이상한 여자랑만 매칭이 되니까 내가 만났던 여자들의 레벨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여자들한테밖에 매칭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게 가설을 세웠거든. 그래서 내 동생 똥거한테 야 똥거라 이거 잠깐 가입해봐 이렇게 해서 가입시키고 1시간 지나갖고 연락 몇 개 왔어 했는데 120개가 온 거야. 120개가. 그 와중에 그래도 잘생긴 애는 별로 없겠지 했는데 잘생긴 애들이 존나 많아. 그래서 솔직히 내 동생 똥거리 괜찮아 귀여워. 근데 그 정도 남자 만날 레벨은 아니거든. 근데 그 애들이 줄을 쓴 거야.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그래서 한 번 만난 적이 있대. 그래서 만났는데 어떻게 그래서 잘생겼긴 한데 너무 뻔하게 들이대더라. 그래서 섹스하려고 들여서 그래 어떻게 했나 그래서 꺼지라고 했다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결국엔 그냥 끝났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가지의 밸류를 이제 착각하게 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언제 인생의 현타를 느끼냐면 신나게 그 원나잇을 하던 여자들도 현타를 언제 느끼냐면 그 남자들한테 결국에는 내가 하나의 그런 이제 오나홀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현타를 느끼게 돼. 남자 같은 경우는 야 그게 왜 그래 게이드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자는 욕심이 많단 말이야. 여자는 항상 사랑을 갈구한단 말이야. 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내가 받았던 게 그 남자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 이제 현타 오지게 오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만남들을 많이 가지다 보다 보면 아까 말했던 그런 부산 송정 의사 같은 놈들이 수도 없이 걸리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경험이 누적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보게 될 때 이 사람의 사랑의 밸류가 굉장히 하찮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준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해. 연애 유튜버 뭐 사람들 많이 만나고 헤어지고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것도 적당히 만나서 연애다운 연애를 해야지 막 만나고 그러면 찍먹당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 자존감만 박살난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결혼에 대한 만족도는요. 여자의 연애 경험이 적을수록 관계한 남자의 횟수가 적을수록 높아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다 만나보고 아니요 사랑하는 남자는 다 맞춰줘요 헤어주세요. 몰래 그래 헤어진 건 능사긴데 그 과정을 진짜 많이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겠는데 문제는 그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은 그런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박살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그래 연애할 거면 좀 연애다운 연애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연애다운 연애를 하고 지속적으로 남자에게 사랑을 받은 그 여자들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좋은 여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내가 이 남자에게 어떻게 해야지 사랑을 받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정상적인 연애를 했던 여자들은 이런 모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드물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연애를 한다고 해도 아까 말했던 그런 나쁜 남자들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리스크는 없단 그런 것들은 없어. 완벽하게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방법은 없지만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반복하다 보면 이런 폐해가 오게 되는 거야. 그 와중에서도 내가 맨 처음 잘 나가겠지라고 자의식 과잉이라고 가지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내가 사랑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 지나고 보면 전부 다 찍먹당한 거거든. 그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을 때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남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하찮게 느껴지고 결국에는 그냥 뭔가 이 넓은 괴리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자존감만 박살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나이 만쯤 돼가지고 정신과 간 여자 진짜 세리고 놀렸습니다. 진짜로. 그래갖고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로 무서운 얘기인데 이거 진짜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연애 많이 해도 괜찮아. 근데 너무 많이 하진 말고 연애다운 연애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사람 보는 눈은 길러야겠지만 근데 이러나 저러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도구로 작용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거 진짜 나니까 얘기해 준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듣지 말고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